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도 좀 덥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화창한 날씨에 예, 좋은데요, 이렇게 뭐. 네. 뵐 수 있어서 예. 감사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44년생이니까 네. 만으로 78이 지났네요. 예. 아, 78이요? 78, 예. 곧 80이시네요. 예.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뵀을 때는 아주 정정하고 연세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아, 공기가 좋은 곳에 이렇게 예. 사셔서. 예. 태어나신 곳은 서울이시죠? 본래 네. 부친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일정 시대에 통제 경제를 할 때이기 때문에 네. 태어나기는 거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고창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2달 후에 서울에 와가지고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서울에 살고 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서울에서 아. 마쳤습니다.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남산국민학교 서울. 남산국민학교요. 예, 남산국민. 중학교는 중학교는 경기중학교. 경기중학교. 예. 그리고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죠. 예, 경기고등학교. 그럼 경기고등학교하고 합쳐져 있나요? 경기중학교가? 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시려면은 굉장히 엘리트여야지. 제가 알기로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때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과거 시험 합격하듯이 네. 그 학교 다음에 네. 방이 붙어가지고 이름이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예. 경기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셨으면은 경기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물론 이제 대학도 서울대를 나오셨지만 대부분 다 좋은 대학 가시죠 거기. 예, 그때 졸업생의 한 3분의 2 정도가 네. 서울대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좀 흩어져서 이렇게 갔었어요. 나머지는 흩어져봐야 연대 고대. 연대 고대. 그죠? 예. 굉장한 엘리트 학교네요. 예.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전공은? 전공은 기계공학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전공을 잘못 택했어요. 아, 네. 이쪽 말하자면 상과계통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과를 많이 그냥 선호할 때죠. 휩쓸려서 갔는데 예. 가보니까 잘못 택했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석사 박사는 다 네. 그냥 경영학 쪽으로 다 바꿨습니다. 예. 근데 그쪽은 전공이 잘 맞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나중에는 또 로봇 관련돼서 이렇게 로봇진흥원 원장님도 하시고 또 반도체 협회에도 또 계시고 약간 이과 계열의 예. 일을 또 근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과를 전공했더라도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 관리하고 하는 거는 뭐 정책 또 다 정책하고 뭐 그런 건 다 또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줄곧 쭉 이렇게 생활하시고 직장도 하시고 이렇게 잠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교회는 네. 1959년에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59년이요. 뭐 거의 63년 전인데 네. 그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 둘이서 와가지고 예. 미국 선교사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네.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셋이 교회를 나왔죠. 친구 두 분의 성함이 어떻게? 최진열이라는 친구하고 네. 하나는 세상을 벌써 떠났는데 이름을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서관우라는 친구하고 예. 그렇게 셋이 교회를 나와 봤었습니다. 그러면 친구 따라서 교회 오신 케이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와 보니까 네. 교회 오니까 또 고등학교 친구 둘이 또 있었어요. 네. 하나가 서희철이고 예. 예. 하나가 그 친구도 벌써 세상을 떠나는데 예. 김동길이라는 친구 이렇게 예. 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만났죠. 아. 근데 이제 같이 나온 친구 둘은 그냥 일찍 그냥 포기하고 네. 그냥 갔고 네. 저만 남아서 네. 침례까지 받은 거죠.
그런 예. 분들이 많더라고요. 친구 따라 왔는데 친구는 교회 안 다니고 맞아. 직접 맞아. 아, 예. 교회 들어오셨을 때 뭐 어떤 점이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모르겠지만 먼저 마음에 드셨던 점은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교회에 있는 서희철이가 설명을 해주는데 예. 교회에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평신도 네.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평신도가 그냥 시간 나눠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아주 좋게 들리더라고. 좋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 다 좋게 들리더라고요. 아주. 예. 그래서 교회 쭉 나왔죠, 저는. 그러면 절친이신 송평종 회장님은 교회에서 언제 만나셨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아,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거기가 옛날에는 첫 번 교회 나갈 때는 중앙지부라고 그랬는데, 예. 그 후에 삼청지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그 송평정 형제는 서부지부에 다녀서, 예. 그때는 뭐 교회에 뭐 작았죠. 지부가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전국에 지부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하하. 서울에 중앙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 그 다음에 부산에 예. 부산지부. 아. 뭐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이렇게 자주 만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송평정 형제를 만났죠. 예. 그러면 그때 완전히 교회 초창기네요. 그렇죠. 50년 예. 보면은. 예. 초창기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뭐 군대도 갔다 오시고 또 직장도 잡으시고 직장도 잡고 학교도 네. 다니고 다 했죠. 네. 그럼 자매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요. 예. 그 교회 회원하고 결혼을 못하고 네. 교회 바깥 사람하고 결혼해서 네. 교회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제일 예. 잘하신 케이스입니다. 예. 그게. 예.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제분들 다 예. 네, 다 낳고 다 침례받고 선교사까지 다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우리 송평종 회장님도 아들 셋이신데 예. 저도 아들 지동영 셋입니다. 님께서도 아들 예. 셋이고요. 예. 자제분들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예. 큰애. 큰아이는 주장훈이라고 예. 지금 이제 개포동에서 살고 있고요. 네. 교회 고등평양 하고 있네요, 지금은. 아 예. 예. 둘째 아들은 미국에 사는데 네. 특허 변호사입니다. 특허 예. 변호사고 예. 아이가 넷이나 되고 예. 거기 와드 스테이크에서 하여튼 뭐 직책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네.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맡아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셋째는 선교사 갔다 와서 뉴멕시코에서 주립대학 교수로 하고 있는데 예.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교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자제분들을 아주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다들 성공하셨네요. 근데 아들만 셋이셔서 좀 딸님이 좀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예, 저도 예. 좀 맞아요.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아쉽게 딸이 없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특별히 마음에 들으셨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뭐 예. 딴 거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우리 교회가 가진 교리와 성약이지 말하자면 교리와 성약. 예. 그걸로 다른 종교에서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 네. 우리가 가진 신학에 아주 매료됐지. 그래서 내가 60몇 년 동안 살아남은 거야.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예. 살아남은 거야. 근데 그 살아남지 못하고 나간 거를 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안 됐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정말 우리 교회의 교리, 우리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의 신학하고 비교해서 다른 기독교인들의 신학에 비교해서 내가 쭉 살펴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수준이지, 진짜로. 그래서 정말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참된 종교라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살아남은 거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뭐 종교 때문에 뭐 힘들거나 이런 경험은 없어요? 지혜 말씀 때문에 힘들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 예.
그 나중에 뭐 물론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네. 뭐 나는 사실 뭐 그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 네. 예. 그게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 대단한 교리, 대단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종교는. 나는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종교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런 교리에 대한 또 이런 좋은 말씀들을 또 특별히 우리 지금 후배 그 후기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좋은 예. 그런 말씀을 잠깐 또 해주시고. 예, 뭐 나는 그냥 교회 충실하라고 늘 그냥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죠? 예. 보통의 기독교, 보편적인 기독교, 보통의 기독교는 그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크리스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면서 대속자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게 크리스찬이면 몰몬은 네. 당연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몰몬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두 개의 전제 조건을 붙여요. 네. 하나는 아담의 원죄를 네.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몰몬은 인정을 안 하죠. 네.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몰몬은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삼위일체는 제가 보기로는 네. 사기예요. 사기죠. 네. 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습니까? 그죠? 그렇죠. 사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설명을 해도 못 설명을 하죠. 못 하죠. 설명을 못 해요. 네. 설명이 안 돼요. 예. 근데 왜 그걸 주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몰몬은 하여튼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죠. 그게 맞아요. 네. 그 정의가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몰몬은 그 정의에 보태가지고 기가 막힌 것들을 또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소위 구원의 계획을 주장을 해요. 네. 일반적인 크리스찬은 그게 없어요. 네.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에 와서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과거에도 영원해야지. 그렇죠. 현재도 네. 미래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연속성이 좀 있어야 없죠. 되는데 네. 다른 데는 없죠. 이상하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 포용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크리스찬이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정확하죠. 네, 정확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체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인간에게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안 믿어. 안 믿고 그냥 성직자라는 특별한 집단이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나는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신권이 있는 걸 믿어야지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해. 나는 말이죠. 맞습니다. 예. 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실천하는 면에서 세상에 인간이 많고 예. 종교가 많잖아요. 많죠. 무수히 많죠. 그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일반적인 기독교는 그걸 설명을 못 해요. 네. 보편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뭐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있죠. 예.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고 네.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해요? 못하죠. 못 해요. 그냥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죠.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몰몬들은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실제로 이 안에서 그렇죠. 성전 안에서 의식을 하잖아요. 끝까지 어떤 방법과
길을 그래도 기회를 제시하잖아요. 제시를 하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건 뭐 할 수 없지만은 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는 다 주잖아요. 네. 모든 인간에게. 네.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굉장히 오늘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맞잖아요. 그죠? 네. 공감이 갑니다. 거기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실천적으로는 그게 하나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자유 예. 내지는 선택의지예요. 예.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인간의 자유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선택의지를 그거를 무시했던 게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혼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탄이 그거를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사탄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았잖아요. 예.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고. 해줬고. 그게 자유의지, 선택의지가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물론 다 깊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보통의 보편적인 기독교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자비, 이거는 같아요. 그거는 뭐 일반 크리스찬이나 우리 후기 성도나 다 같은데, 그거는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온 인류를 포괄하는,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종교가 진짜 종교가 아니냐. 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딱 부합되기 때문에 부합되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으셨던 예, 거군요. 예, 딱 아주 처음부터 딱 마음에 들었죠. 아, 나는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인간을 굉장히 낮게 봐요. 예. 하나님이나 예수에 비해서 예. 굉장히 낮게 봐요. 예. 근데 몰본들 후기 성도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경전은 네. 인간을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보고 예. 신의 자식이에요. 경전에서 들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 우리의 가치가 심히 크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네.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아, 너희도 완전하라. 예. 인간이 신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네. 그분은 시사하셨어. 네. 신성을 가질 수 있다. 아,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네. 인간을 그렇게 신성까지도 가질 수 있다. 예. 그 높게 보는 종교가 있고, 예. 아니면 인간을 우습게 보는 종교가 있고 그래요. 음, 유대교도 좀 고급 종교예요. 모세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 고급 종교예요. 유대교에 실제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예. 인간이 신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고 그랬어. 인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네. 계속해서 발전하면 네. 신의 경지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신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군요. 예, 그러니까 유대교도 고급 종교라고 나는 생각을 하죠. 오늘 근데 정말 이슬람교, 기독교, 일반 기독교는 그냥 보통 종교예요. 종교? 보통 종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사실 바울 사도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가르쳤잖아요. 예. 근데 후기 성도는 해의 영광이 어떤 거란 걸 알아요. 예. 그리고 별의 영광이 어떤 거란 걸 알아요.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네. 근데 쫓겨났는데,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네. 거기는 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기억해요? 기억하죠. 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 예. 이 세상 별의 영광이에요. 예. 그렇지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랬어. 예. 네. 참 좋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네.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고 네.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후기 성도는 해의 영광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음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는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택하는 거는 하나님이 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해 영광을 지향하면은 해 영광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해 영광의 질서, 율법에 맞게 행동하면 영광을 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몰몬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몰몬은 해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해 영광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교회의 신학, 교리 가르침이 완벽하네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판단하셔서 또 이 교회에 남아 계신 그 이유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힘이 남아 있겠는데.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떠날 수가 없지 뭐. 이걸 이해 못한다 하면 떠나야죠. 예.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후기 성도 회원들이 꼭 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종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종교들 중에 이렇게 꼽는 종교, 좋은 종교들은 소위 체계 종교. 예. 이 좋은 기록, 좋은 가르침이 책으로 되어 있는 종교를 꼽아요. 예. 꼽거든요. 뭐 기독교도 꼽고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정말 그 교회 들어와서 이 신학, 그다음에 교리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예. 특히 뭐 다른 종교도 굉장히 많이 책을 많이 봤어요. 네. 가톨릭 책도 많이 보고 예. 무슨 개신교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불교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많이 봤는데 막 이렇게 비교도 하게 되시죠. 비교를 하고 네. 그거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지금은 종교도 옛날에는 뭐 신학과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종교학과로 바뀌고 있어요. 비교 종교학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교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 서적들을 읽도록 저는 권하고 싶어요. 예. 제가 진짜로 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로. 예. 그런 느낌을 지금 가져요. 예. 참 흡족한 생각이 든다. 우리 몰모니즘으로 인해서 참 훌륭한 흡족한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그 4대 경전을 다시 다 동시에 읽고 있어. 하루에 챕터 5개씩 동시에 읽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돼. 이제는 옛날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그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돼요. 지금은.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또 교회의 교리서를 읽고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하고 싶어. 특히 젊은 분들한테. 우리 교회 그 젊은이들을 위한 그 좋은 교리책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요새는 그 유명한 그 양반 뭐더라? 리치몬드 대학 교수하는 네. 양반인데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 책들을 좀 영어도 요새는 잘하니까 예.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과 시간 있잖아요. 예. 그게 참 굉장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과 시간이라. 주일학교 시간. 네, 주일학교 시간. 거기서 굉장한 토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 뭐 다른 교회 가봐요. 목사가 그냥 계속 떠들잖아요. 혼자 떠들죠. 네. 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네. 깨달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불교의 고승들이 네. 기독교를 우습게 알아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 맞아요. 저희는 회원들이 직접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네.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기쁨이에요, 사실은. 10분의 1. 예. 무지무지하게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 요즘 같은 세상에 10분의 1 아주 큰 금액이죠. 미국의 네. 개신교인들 평균 2.5%
기부해요. 예. 2.5%. 예. 11조까지 전에 뭐 헌금 다 합해서 2.5%. 네. 몰모는 훨씬 많이 기부해요. 예. 기부하는데 유태인도 11조를 지켜요. 예. 근데 우리 같이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10%를 자선 기부하라고 돼 있어. 그렇게 해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11조를 완전히 지키는 건 몰몬하고 유태인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계명이냐 하면 그 메리스 증권의 존 리라는 대표가 있어요. CEO, 유명하지. 그지? 아, 존봉준 장군이라고 요즘 동학개미 선봉. 맞아, 동학개미 네. 선봉준.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네. 딱 직장 잡았을 때 그때서부터 10분의 1을 네. 3, 40년만 계속해서 넣으라는 거지. 주식에. 그지? 네. 넣으면은 넣으라는 건데 그 친구 얘기 참 재밌어. 노동소득, 근로소득은 일회성 소비로 되게 끝나지만은 그거를 저축을 해서 자본소득으로 만들면은 자본소득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는 24시간 계속해서 번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얘기죠. 복리로 계속 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를 계속해서 취직해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3, 40년 지나면은 자기가 다 부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 나는 그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해. 네. 상당히 맞다. 네. 그 몰몬은 그 대신에 그거를 교회에 내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 중에 두 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야. 네. 그게 놀라운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그 5달란트는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는 4달란트. 하나는 그대로 묻어뒀잖아. 예.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그 배로 늘린 사람들은 정말 다 칭찬해주고 1달란트 묻은 친구는 정말 야단 맞았잖아, 그지? 예. 그다음에 열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열 문화 거의 같은 건데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만들었어.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어. 한 문화 가지고 있다가 이 친구는 그냥 묻어둬 가지고 늘리질 못했어. 그래서 10문화 가진 친구한테 10고울을 주고 5문화는 5고울을 주고 한 문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친구는 욕을 먹었어. 그냥 욕을 진짜 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진화하는 거를 하나님은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퇴보하고 퇴화하고 줄어들고 정체 이거는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자본주의를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예. 자본주의. 예.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자본주의의 원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 그것도 놀라운 건데 그 강도 만나는 친구가 부상해서 다쳤는데 제사장하고 레위는 지나갔잖아, 그지? 예. 근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 불리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다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또 계속 주막 주인한테 돌봐달라 그러면서 나중에 돈 다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지? 근데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내가 보기로는 돈이 없었을 거야.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치료해줄 돈이 없어, 이 친구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긴 하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10문화 또는 저기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선을 베풀 수가 있었어.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수단이 없으면 사랑이나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나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만큼 유능해야 되고 뭐가 가진 게 있어야 돼. 유대인은 그걸 해. 몰몬들도 하고 있어, 내가 보기로는. 자립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나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강조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 청빈을 뭐 즐기고 무슨 절제를 즐기고 무소유를 즐기고 이런 건 교회에서는 넌센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는 넌센스야 그거는. 무소유, 청빈, 절제 넉넉해야 돼. 그렇죠. 내가 늦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거는 최근에 깨달은 거야. 몇 년 안에 깨달은 거야. 그걸 모르고 그냥 아까 말한 뭐 법정 스님이 무소유 주장했다. That's nonsense. 뭐 청빈을 주장하더라. 가톨릭 수녀들은 That's nonsense. 주영재 같이 세상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없어. 내가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또 박자매도 항상 바르게 뭘 일을 해. 일을 해도 바르게 처리하고 그게 참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주영재한테는 물어봤어요. 네. 내가 항상 친구지만 존경하는 친구고 성도로서 생활을 꾸준히 해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 뵙기 전에 그 형님 그 이력을 좀 이렇게 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중요한 이런 그 직책을 맡으셔가지고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임을 받으셔서 일하셨는데요. 로봇 진흥연구원 원장님으로 로봇산업진흥원. 예, 요 로봇산업진흥원 그게 어떤 예, 단체예요?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단체인데요. 네,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그 만든 단체입니다. 몇 로봇 년도에 산업진흥원. 생겼어요, 그게? 반도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예.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 분야가 로봇 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산업협회에 그 상근 부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공급을 중단해버리면은 예. 세계의 첨단 산업이 다 섰버립니다. 아, 그리고 첨단 무기 생산하는 것도 다 섰버리고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쌀이나 뭐 기름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우리나라가 그 산업 개발을 위한 그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굉장히 스마트하게 빨리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아요. 그 원장님을 역임하고 계셨을 때 우리나라 그 정책 개발의 그런 예산 규모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예. 얘기해 주시죠. 그게 사실은 제가 그 상공부, 그 나중에 산업자원부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아, 산자부. 예. 네네.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했었어요. 예. 그때 사실은 그 정책을 같이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네. 예.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트시죠? 예. 아주. 그 정말 그 상공부가 옛날에는 일본의 통상산업성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하는 산업 정책을 그대로 따라 했었어요. 그래서 법을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육성을 했어요. 근데 법이 그 당시에 7개가 있었어요. 예. 뭐 기계공업진흥법, 네. 석유화학공업 육성법, 철강공업진흥법 뭐 이런 한 7개 정도의 법이 있었어요. 예. 7개 산업을 다뤘죠. 등록하고 허가받고 인가받고 승인하고 뭐 그런 규제 조항이 복잡하네요. 200가지 정도 있었어요. 200가지. 그럼 규제 조항이 200가지. 200가지 있었는데 예. 그거를 한덕수 총리가 과장할 때 네. 한 법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 7개 법을 날려버리고 한 법으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200가지의 인허가 사항, 예. 규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간소화시킨 예, 거예요? 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네. 다른 모든 분야는 다 규제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렇죠. 뭐 의사를 병원을 함부로 만들 수가 있나요? 허가 받아야 되거든. 학교도 함부로 학교도 만들고 예. 금융기관을 만들려고 그래도 은행을 만들려고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조업은
그런 게 일체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그 제조업 모든 분야가 네. 전 세계에 1등 가는 그런 제조업이 다 됐어요. 어느 분야든지. 아. 지금 보면은 말이죠. 근데 그 법에 네.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공업발전법인데 그 후에 산업발전법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 법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들어있었는데 기술 정책, 네.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그게 1988년인가 89년 그때인데 그 이듬해에 예산을 땄어요. 예산을 100억을 땄지. 예. 100억을 땄는데 그 100억이 작년에 어떻게 됐냐면 그게 네. 9조가 됐어요. 9조 원이 됐어요.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9조를 제공을 하는데 또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쪽에 네. 9조를 또 근데 옛날에 상공부, 산업자원부가 기술정책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다 들고 나왔어요. 무슨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모든 부처가 들고 나와가지고 다 기술정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는 그 예산이 9조, 합쳐서 27조야. 예. 27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그 예산 전체 대비해서 네.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 아. 예산 전체 대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네. 그 민간 기업들도 그렇게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7대3 정도 크기예요. 네. 민간이 7, 정부가 3. 네. 그 정도 크기인데 그걸 전체 합치면은 네. 전체 합친 연구 개발 투자가 네. 어떻게 되냐면 GDP 대비해서 네. 전 세계에서 네. 이스라엘하고 1등을 서로 다투고 있어요. 어느 해는 우리가 1등, 어느 해는 이스라엘이 1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벤처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벤처를 많이 키우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도 전부 다 그 부설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켓 쏘아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위성 띄운다고 그러니까 누리호. 예, 누리호 300개 업체가 지원을 했거든. 예.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거든. 네. 그 300개가 다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조그마한 부설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고 R&D 펀드가 연구개발 펀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죠. 아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경제 개발을 시작한 게 62년부터 시작했는데 딱 60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완전히 후진국에서 네. 완전히 인류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한 그런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북한은 어떠냐? 네.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머리는 아주 똑같이 똑같잖아요. 좁혀있죠. 예. 똑같잖아요. 예. 근데 제도를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냐로 네. 완전히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 로봇산업진흥 원장님을 하시고 아. 후에 기술표준 원장님으로 아니 그 전에 했어요. 그 기술표 전에요? 원장. 아. 예. 그 기술표준 원장님으로 역임하실 땐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러니까 뭐 KS. 표준 있죠. KS. KS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ISO라는 것도 있죠. 예, 근데 KS를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 내가 기술 표준 원장 하기 전에는 지스, 일본 표준 규격, JIS. JIS, 아, 일본 표준. 예, 일본 예. 표준 규격. 예. 그걸 그대로 베꼈어요. 참 그대로 우리나라는 번역했어요. 일본이 어쨌든 먼저 그럼, 앞서갔으니까 베낀 건 많죠. 예, 큰 도움을 받았지. 예. 근데 내가 기술 표준 원장이 된 다음에 네. 그거를 네. ISO 규격, 이거는 그 세계 표준 규격이에요. 예. 그리고 IC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기전자 세계 표준. 그래서 ISO, IC로 아하. 그걸로 바로 전환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ISO, IC를 만드는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보내기 시작했어. 그 각종 위원회, 기술위원회에다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드는 짓을 시작을 한 거예요.